there. My name is Charles Lee. I'm a linguist and writer. 오늘 강의는 영문법 없이 영어를 독해하는 방법, 정말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최근에 이 영문법 없이 영어 독해를 하는 법을 기술을 개발을 하고 책을 2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권은 한국어로 적은 책이고, 또 한 권은 일본어로 적은 책인데, 일본어는 일어를 연구를 해가지고 영문법을 이제 접목시킨 방법이고, 그것은 이제 그 밑에 화면 밑에 있는 것이 분포 실어놓고 때문에 분포 여기까지 디시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는 영문법 없이 영어 독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제목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걸 영문법 없이 영어 독해를 하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근 40여 권을 언어학에 관한 책이랄지 언어 교육에 관한 책을 냈는데, 지금까지 어떤 책이나 인터넷 내용 이런 걸 다 보고 듣고 했어도 이렇게 영문법이 없이 영어 독해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었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물론 이 책을 전체를 다 이 동영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일부의 이런 배경 이론이 무엇인지, 또 이제 그 중에 한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은, 일단은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알아야 되겠죠. 한국어도 모르고 영어 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어 의미는 한국어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가 이제 모국어인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적용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 단지 이제 부정사만 보더라도, 부정사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명사적 용법이랄지, 형사적 용법이랄지,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걸 모르고도 정확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제 동명사나 WH가 들어간 절이랄지, 또 대투절이랄지, 전치사 구나 관계사절, 부사구문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바탕 이론이랄지 기술이 접목돼야 되는데, 그것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배경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간단히 두 가지는 뭐냐면은, 문에서 이제 품사나 가로 구절은 문에서 우리는 보통 설명을 할 때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주어 동사 목적어만 그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순서도 있어요. 밑에 보면은 I saw a very pretty box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박스라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은, 이 박스는 한 개의 위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2번, 3번, 5번의 중에서 5번에 해당되는 거죠. 5번에 해당되는 거고, 5번 중에서도 A Very Pretty Box에서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의 그 위치는 2번, 3번, 5번이라는 중에서 5번이라는 그 위치하고, A Very Pretty Box에서 이 A Very Pretty의 끝에 나오는
그런 위치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 이 영문법 없이 영어를 독해하는 방법에서는 기술에서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위치가 두 개를 갖는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배경 이론 2를 보면은 배경 이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론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론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나 영어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할 때 영어는 물론 순서가 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서 순서가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문어 구성 성분에서 한국어가 이렇게 앞뒤로 바꿔도 괜찮다는 거지, 영어나 한국어나 그 구성 성분 내,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이거죠. 2번이나 3번이나 5번의 구성 성분 내에서는 그 한국어도 거의 바뀌지 않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여기에 이제 그 가장 잘 맞는 예가 뭐냐면은 한국어는 명사 뒤에 조사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조사가 명사 앞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 절대적인 위치예요. 한국어도 이렇게 구성성분 내에서는 주어, 동사 이런 구성성분 내에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은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필요한 기술, 이런 배경 이론을 가지고 이제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구성 성분의 끝을 찾는 기술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0% 제가 100% 장담을 할 수 있는 게, 그동안에 이제 영어의 문을 해석을 하려면은 주어가 어느 위치하고 동사가 어느 위치인지 그 위치를 찾는 것,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영어 독해를 영문법 없이 하기 위해서는 구성 성분의 끝을 찾는 게 중요해요. 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끝이냐, 이런 끝이에요. 여기 지금 막대가 되어 있죠? 이 막대의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성성분 끝을 찾는 기술하고 구성성분 내를 해석하는 기술이 중요해요. 구성성분 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5번이면 5번 내에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 또 3번 내에서 해석하는 방법, 2번 내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 자, 이제 기초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이 문어 구성 성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국인, 일본인들은 문어 5형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많이 쓰죠. 목적어를 간접 목적, 직접 목적 나눠서 쓰기도 하고. 여튼 주어, 동사, 목적, 보어인데, 이렇게 부사어를 빼고 해요. 그런데 이 부사를 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물론 이제 이거 부사를 빼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부사를 빼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영어의 이제 문을 content words하고 function words하고 구분을 하면은 content words는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들이에요. 그것은 명사, 동사, 형사, 부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어 구성 성분을 문어 오형식 같이 구분을 하면은 부사를 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게 문을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빼가지고 그걸 순서를 만들면은 이게 문을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어 오형식이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문어 구성 성분을 말할 때, 또는 이제 영어의 문어 어순을 이야기할 때, 한국어의 문어 어순을 이야기할 때는 이 컨텐트 워스가 꼭 들어가 있는 주어, 동사, 목적, 보어, 그 다음에 부사어를 넣어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1, 2, 3, 4, 5, 6, 7로 이렇게 한 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한 가지의 순서랄지 가로의 구절이랄지 이런 것을 잘 모르실 분이 있어요. 그런 다른 동영상을 보시기 바라고 저게 자기가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서 여기 뭐 저게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 영어를 하신다고 하지만은 영어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강의 내용 중 바탕 이론 중 한 개를 설명하겠는데 구성 성분에서 한국어 문의 특징은 이렇게 아까 같이 명사하고 조사가 있을 때 명사하고 조사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바꿀 수 없는 순서가 있다는 게예요. 어디가 있느냐? 구성 성분 4가 있어요. 주어는 주어, 동사는 동사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어 순서는 그래서 이제 구성 성분의 배열은 그러니까 문호 어수는 자유롭지만은 구성 성분 배열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궁금하실 분이 계실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이것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필요해서 이것을 발견을 해냈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한국어 순서는 이런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문이에요. 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이 작은 집은 내가 2년 전에 지은 집이다. 이 한국어의 문인데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 작은 집은 이것은 주어에 해당되는 문이죠. 한국어에서 주어에 해당되는 문인데 내가 좋아하는 이 작은 집은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작은 집 좋아하는 이러도 안 되지. 이 집은 내가 좋아하는 이 작은 뭐 이런 거 안 되지.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되는 거나 한국어도 문법에 맞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런 것은 이제 오늘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영문은 어떻게 되느냐? 영문은 구성 성분의 배열이 거의 정해져 있죠. 조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죠. 또 구성 성분 내에서도 이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했죠. This little house like is the one which I built 2 years ago.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봅시다. 앞에 있는 것이 한국어를 이제 영어로 적어 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전체의 주어 동사 목적의 순서도 거의 바꿀 수가 없는 순서예요. 근데 구성도의 this little house I like도 이게 품사들, 단어들을 순서를 바꾸면은 거의 문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탕 이론을 이용해서 한 예는 이제 this little house I like를 해석을 해보겠어요. 근데 이 한 가지 순서에서 이 주어 내에 있는 거죠. 주어 내에 이거 있는 건데 그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죠. 명사도 될 수 있고 뭐 우리가 통상 우리 영문법에서 이야기하는 뭐 동명사도 될 수 있고 부정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는 오늘은 관계사를 하나 넣어봤어요. 관계사. 그래서 관계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이제 the little house which I like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이 괄호를 했어요. 이 괄호는 괄호의 구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괄호의 구절은 제가 구하는 새로운 문법 용어예요. 영어학에 없었던 문법 용어이고 그 다음에 개념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거고 괄호 구절에 대한 것인데 제가 이제 괄호를 이렇게 했습니다. 괄호를 해놨어요. 주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괄호의 앞에가 어떤 단어라도 있으면은 이 괄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니은, 니을, 리을 중에 하나를 붙여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어의 해석은 하우스 앞에 모든 것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우스 앞에 이 괄호 앞에 있는 이것을 제일 뒤에 놓고 한국어는
나머지는 전부 다 앞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which I like는 내가 좋아하는 니은을 붙여있죠? 좋아하는 집 해라고 그랬죠? 그 하우스 앞에 모든 걸 붙여야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작은 집으로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은 집, 하우스가 제일 뒤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앞에 나오죠. 가로는 가로 앞에 단어가 나와 있죠.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가로는 무조건 니은 니을 의종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 내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괄호는 항상 똑같이 해석을 하면 돼요. 니은 니을 니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문법이 없이 부정사, 동명사, 관계사 이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개발한 그 영문법이랄지 그런 게 새로운 문법 용어도 있고 그다음 개념도 있고 전혀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하고 도구도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동영상을 중간에 한 개 이렇게 딱 보고 나서는 이해를 못 한다고 자기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 이상하게 댓글을 달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어를 자기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이 동영상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동영상을 기초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면은 괄호 구절이 뭔지 또 문 한 가지 순서가 무엇인지 또는 뭐 어떻게 네모난 1, 2, 3, 4, 5번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것을 다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척척박사겠지만은 새로운 언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못 보셨을 거예요. 제 책을 보셨다면은 이해가 쉽게 되는데 제발 댓글 달지 마시고 다른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동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메일을 주시면 돼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전화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정말 나는 영어가 정말 필요해 그랬다 하면은 제가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제발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댓글에다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모르는 용어가 있다면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은 가로 구절이라는 개념이랄지 문 한 가지 순서랄지 제가 설명한 1, 2, 3, 4, 5, 6 뭐 이렇게 표시한 syntax, punctuation 등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언어에서 새로운 내용이고 개념이고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저작권 침해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저작권 침해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동영상 올리는 이런 내용들도 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직하면은 그 어떤 사람을 관악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일 심하게 해서 지금 고소를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려면은 묵비권 행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내 머리에서 나왔다 하면은 되겠지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서 해보시면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작권 내에 있는 내용이니까 인용을 하시면 됩니다. 인용은 제가 인용을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인용을 해도 된다고 해도 되는데 왜 인용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머리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하려고 살짝 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니 그거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여러분이랄지 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뭐 해결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요즘에는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고 그러면은 끝장입니다. 끝장. 그러니까 그 저작권 침해는 폐지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Okay? Alright. This is for today. I'll see you later. Okay? Bye now.